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밀린의 집은 고요했다. 부모님은 제주도 여행으로 떠난 지 이틀이나 되었고 집안은 평소의 엄숙한 기운이 사라져 텅 빈 듯했다. 밀린은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오늘 올게? 기다려, 발신자는 민진. 밀린의 족바. 하지만 그 오빠는 혈연이 아니었다. 민진은 밀린의 소꿉친구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언니이자 동생이자 이제는 더 깊은 무언가였다. 밀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늘 이 집에서 민진을 초대한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고백. 그 단어 하나가 밀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 빨리 와, 나오 할 말 있어. 밀린은 메시지를 보내고 문득 웃음이 나왔다. 민진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그들의 비밀스러운 장난이었다. 민진은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으로 항상 남자아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조차 민진 오빠라고 불리며 인기 많았지만 그 안에는 밀린만 아는 아픔이 숨어 있었다. 민진은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밀린도. 최근에야 깨달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밀린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진은 우산을 접으며 웃었다. 얘야, 비 맞았어. 빨리 들어와. 밀린이 민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민진은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부모님 없으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네. 평소엔 엄마 목소리가 집을 채우던데 민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피곤함이 스며 있었다. 요즘 민진은 직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민진은 동료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여자애가 왜 그렇게 남자처럼 굴어? 라는 속삭임이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었다. 둘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한국식으로 계란과 김치를 넣어 뜨끈한 국물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이 밀린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오빠,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밀린이 포크로 면을 쭉쭉 집어 민진의 입에 넣어주었다. 민진이 웃으며 받아 먹었다. 와, 진짜 맛있네. 밀린이 요리 실력 업그레이드 됐어. 그 장난기 어린 대화 속에 밀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금 말할까? 아니, 조금 더. 저녁이 깊어지자 둘은 밀린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케이팝 앨범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민진이 침대에 기대 앉아 TV를 켰다. 화면에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 여주인공이 남주에게 고백하는 장면. 밀린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진아, 그녀가 속삭였다. 민진이 고개를 돌렸다. 응. 왜? 그 순간 밀린은 용기를 냈다.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민진의 눈이 커졌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민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밀린아, 나도 오래전부터 그랬어. 둘의 손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접촉이 세상의 모든 비를 잊게 만들었다. 밀린은 민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 이제 진짜 오빠랑 동생이 아니야. 더 가까운 사이가 돼. 민진이 밀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만의 비밀로 할게. 하지만 그 밤, 밀린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 텄다. 부모님의 보수적인 시선, 사회의 차가운 바람.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민진의 과거,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밀린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창밖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듯.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밀린의 꿈속에서 민진의 미소가 영원히 빛났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밀린은 눈을 뜨고 옆을 보았다. 민진이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밀리는 조심스럽게 민진의 뺨을 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이게 현실이야. 어제의 고백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진의 손이 밀린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좋은 아침, 민진이 눈을 뜨며 속삭였다. 둘은 웃으며 일어났다. 부엌에서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새로운 설렘이 피어났다. 오늘 뭐 할까? 한강 산책 갈까? 민진의 제안에 밀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없는 집은 자유로웠다. 둘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서울 거리는 주말 아침의 활기로 가득했다. 카페에서 라떼를 사 마시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점상 아저씨의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가 그들의 데이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강변을 달렸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강물의 파도가 반짝였다. 민진이 앞서 달리며 소리쳤다. 밀린아, 따라와. 느려 터졌어. 밀린이 웃으며 쫓아갔다. 그 순간 민진이 브레이크를 세우고 돌아보았다. 사랑해, 바람 속에 흩어지는 그 말, 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해, 오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민진의 표정이 굳었다. 밀린아, 내 친구가 문자 왔어. 어제 우리 둘이 사진 찍은 거 SNS에 올렸대. 이 밀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진 속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무해해 보이지만 민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본다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떠올랐다. LGBT에 대한 차별, 가족의 기대. 민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그냥 친구 사진이라고 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밀린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민진이를 위험에 빠뜨린 건가? 저녁, 둘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렀다. 로맨틱한 장면에서 밀린이 민진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조심해야 해.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 못해. 민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내 가족한테는 더 그래? 엄마가 알면 날 버릴 거야? 민진의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민진은 첫사랑을 경험했다. 여자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 하지만 소문이 나고 가족의 압박으로 헤어졌다. 민진의 아버지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민진은 집을 나와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 아픔을 밀린만 알았다. 민진아, 나랑 같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밀린의 말에 민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밀린아.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날 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밀린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자란 보수파였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결혼해서 손주 봐야 해라는 압박이 상시였다. 밀린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자유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진과의 만남이 그녀의 구원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둘의 감정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의 TV 소리 지혼 소송 드라마가 그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다음 날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밀린아, 잘 지내? 집 청소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밀리는 죄책감이 들었다. 네, 엄마. 친구가 와서 같이 말을 얼버무리다 끊었다. 민진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밀린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랑의 무게가, 사회의 시선이 점점 그녀를 짓눌렀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부모님은 아직 제주도에 머물렀고 밀린의 집은 둘의 안식처가 되었다. 매일 저녁, 민지는 퇴근 후 집으로 왔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며 둘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았다. 한국의 가을은 더 아름다웠다. 남산타워로 올라 타임캡슐을 묻는 척하며 둘은 미래를 꿈꿨다. 10년 후 우리 둘이 제주도에서 카페 차릴까? 민진의 말에 밀린이 웃었다. 좋아. 이름은 민민 카페로.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 속에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민진의 직장 동료가 SNS 사진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민진 씨, 요즘 그 친구랑 붙어 다니던데? 남자친구,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민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온 민진은 밀린에게 털어놓았다. 밀린아, 나의 피곤해.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숨겨야 해? 밀린은 민진을 안으며 위로했다. 곧 변할 거야. 세상이. 그날 둘은 제이짐자일뱅에 갔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그들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옆방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선마, 아빠 하며 달려가는 소리. 밀린의 마음이 아렸다. 우리도 이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찜질방 출구에서 민진이 밀린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만 있으면 돼. 그러나 충돌은 예기치 않게 왔다. 밀린의 대학 친구 수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밀린아, 오랜만. 뭐해? 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민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진 오빠. 여긴 왜? 민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수연은 둘의 관계를 모르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친구였다. 아, 그냥. 놀러 왔어? 밀린이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둘이서. 부모님 없는데? 이상하네. 저녁 식사 중 수연의 질문이 쏟아졌다. 민진 씨, 아직 솔로야? 여자친구 없어. 민진이 대답을 피하려 하자 밀린의 입에서 실수가 나왔다. 민진 오빠는 레즈비언이야. 여자 좋아하니까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연의 웃음이 터졌다. 뭐? 레즈비언 오빠? 진짜. 하하, 재미있네. 민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밀린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밀린이 오빠가 된 거네? 내 레즈비언 오빠는 하인인가 봐. 집 청소시키고? 그 말은 장난이었지만 민진의 가슴을 찔렀다. 민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게. 문을 쾅 닫고 나간 민진. 밀린은 수연을 쫓아냈다. 나가. 왜 그런 소리를 해? 홀로 남은 집. 밀린은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진이를 보호하려 했는데 오히려 상처 줬어. 민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진의 메시지.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밀린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서울의 번화가 네온 사인 아래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하지만 밀린은 외로웠다. 민진 없이 나 혼자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밀린은 민진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진이 나왔다. 눈이 붉었다. 미안해. 수연이가 민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탓 아니야. 나 이런 시선에 익숙해. 하지만 내 입에서 들으니 더 아팠어. 둘은 안겨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균열이 깊어졌다. 밀린의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싹 텄다.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 충돌 이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진은 여전히 집에 왔지만 대화가 줄었다. 밀린은 민진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애썼다. 오빠, 우리 영화 볼까? 파라사이트 다시 봐. 한국 영화의 어두운 현실이 그들의 감정을 비추는 듯 했다. 하지만 민진의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직장에서의 압박도 더해졌다. 상사가 민진 씨,
왜 요즘 딴 생각해? 연애라도 해. 라고 하며 민진을 몰아세웠다. 밀린의 부모님이 돌아왔다. 집은 다시 엄숙해졌다. 밀린아, 친구들 데려오지 마. 집이 어질러졌어. 어머니의 말에 밀리는 입을 다물었다. 민진과의 만남은 이제 몰래 공원 벤치나 카페 구석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며 추위가 그들의 마음을 더 얼렸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거리는 조명으로 반짝였지만 둘은 손을 잡지 못했다. 사람들과 소리처럼. 숨겨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진의 말에 밀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연이 소문을 퍼뜨렸다. 밀린이랑 민진이 레즈비언 커플이래. 대학 커뮤니티에 퍼진 소문. 밀린의 친구들이 물었다. 진짜야? 너도? 밀린은 부정했다. 아니, 그냥 친구야. 그 부정이 민진의 귀에 들어갔다. 민진의 메시지, 나 버린 거야. 밀린은 울며 달려갔다. 아니야. 두려워서. 미안해. 민진의 아픔은 깊었다. 밀린아, 내가 날 선택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부정하니 나 혼자 남는 기분이야. 민진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날,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는 아버지의 말, 밀린은 민진을 안으며 약속했다. 이번엔 진짜. 부모님한테 말할게. 하지만 밀린의 용기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족 모임, 설날. 한옥마당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할머니의 떡국 냄새, 삼촌들의 술잔. 밀린의 아버지가 말했다. 밀린아, 결혼 생각은? 밀린의 입이 떨렸다. 아빠. 나, 여자 좋아해.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그건 병이야. 아버지의 고함.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망신이야. 밀린은 집을 나왔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리. 민진에게 전화했다. 나 말했다. 이제 우리 자유야. 하지만 민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밀린아, 나도. 직장에서 잘렸어. 소문 때문에 배신의 연쇄. 민진은 밀린을 원망했다. 내가 수연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둘은 헤어졌다. 밀린은 홀로 방에 틀어박혔다. 한국의 봄꽃이 피는 계절,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메말랐다. 내 사랑이 민진이를 파괴했어. 민진은 새로운 도시, 부산으로 떠났다. 잊자, 밀린아. 그 메시지가 밀린의 마지막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밀린을 괴롭혔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내가 변하면 용서할게. 어머니의 말. 하지만 밀린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 전공을 살려 작은 갤러리에서 일했다. 그림 속에 민진의 얼굴을 그렸다. 짧은 머리, 따뜻한 미소. 매일 밤 꿈에서 민진을 불렀다. 민진의 소식은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부산에서 카페를 차렸다. 민민 카페. 그 이름에 밀린의 가슴이 아렸다. 우리 꿈이었는데. 밀린은 용기를 내 부산으로 갔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다. 해운대 해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카페 문을 열자 민진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여전한 짧은 머리,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민진아. 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밀린. 왜 왔어? 밀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지만 사랑해. 여전해. 이민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카페 안, 손님들이 사라진 저녁. 둘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진은 부산에서의 삶을 말했다. 처음엔 아팠어. 직장 잃고, 너 잃고. 하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LGBT 커뮤니티도 있고, 사람들도 받아줘. 밀린은 자신의 변화를 털어놓았다.
부모님한테 다시 말했어. 이번엔 받아들였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라고.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 퀴어 캐릭터, 거리 시위. 우리. 다시 시작할까? 밀린의 말에 민진이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숨기지 말고 둘은 바다로 나갔다. 파도 소리 속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둘은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부모님의 축복, 친구들의 지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 밀린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민진의 카페가 성공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 벤치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영원히, 오빠. 그래, 내 사랑.